허안이 방영된 직후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에 승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방영 첫 주 기준 관련 키워드 조회가 급증했고 클립 소비량이 플랫폼 상위권에 올랐어요. 단 며칠 만에 팔로워가 수십만 명 증가했고 중국 엔터 커뮤니티 전반에서 다음 대어 탄생이라는 말이 쏟아졌죠. 근데 그게 1년도 안 됐어요. 지금 승래를 보는 시선은 두 가지예요. 아직 기대한다는 쪽과 이미 방향이 보인다는 쪽. 오늘은 두 번째 시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승래는 1993년생이에요. 올해 33살. 중국 드라마 남배우 기준으로 딱 이제 정체성이 완성될 나이예요. 30대 초반이면 연기 경력 10년 이상이 쌓이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승래가 나오는 작품을 처음 봤을 때랑 허안을 봤을 때랑 금어려가를 봤을 때 감정이 비슷해요. 좋다. 근데 전에 본 것 같다.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건지 지금부터 뜯어볼게요. 먼저 승래가 잘하는 것부터 얘기해야 공평하죠. 승래는 감정형 배우예요. 눈빛 하나로 10초 안에 시청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어요. 특히 억누르는 감정 표현이 탁월합니다. 허안에서 소환성이 처음 시선을 드러내던 장면.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하나로 팬덤이 폭발했죠. 해당 장면 클립만 수백만 회 이상 재생됐어요. 감정이 터지는 장면에서도 강해요. 금어려가 마지막 이별 장면, 그 장면만 클립으로 돌아다니면서 새 팬이 또 유입됐죠. 승래는 지금도 잘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전하고 잘함에 머물러 있어요. 중국 드라마에서 감정 몰입이 시청 지속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이에요. 승래는 그 부분에서 확실히 합격점이에요. 문제는 더 잘해질 수 있는 지점을 아직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허안의 소환성과 금어려가의 초각을 나란히 놓고 보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두 캐릭터가 공통으로 가진 게 있어요. 냉정하고 강인한데 딱 한 여자에게만 무너진다. 이게 승래가 지금까지 해온 역할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건 연기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성이나 라온이도 초반에는 비슷한 이미지로 소비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인은 유리미 인살에서 보여준 강렬한 감정선과 치명 여설에서의 절제된 톤이 전혀 달라요. 같은 배우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죠. 라온이는 장월신명과 반시밀 당반시상 두 작품을 나란히 보면 이 배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이 안 될 정도예요. 이 두 배우는 작품마다 변했어요. 승래는 아직 그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게 역할 선택의 안전 전략일 수 있어요. 잘 되는 것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전 전략이 지금은 발목을 잡고 있어요. 승래는 숏드라마 출신이에요. 허안은 원래 편당 러닝타임이 짧고 감정 밀도가 높은 구조로 시작한 작품이었어요. 이 형태가 승래에게 딱 맞았어요. 감정형 배우니까요. 근데 장편 정통극은 달라요. 숏폼에서는 순간이 중요하고 정통극에서는 변화가 중요합니다. 1화에서 50화까지 캐릭터가 변해야 하거든요. 여진장안에서도 금어려가에서도 이 부분이 보였어요. 초반부 긴장감은 좋았어요. 근데 중반 이후 캐릭터가 변화해야 하는 구간에서 감정 변화의 폭이 좁게 느껴졌죠. 여진장안의 경우 분노 보호 본능절제라는 세 가지 감정축이 초반부터 후반까지 거의 같은 강도로 유지됐어요. 캐릭터가 변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변화를 연기로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중국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평가예요. 표정은 좋은데 20화짜리 이야기를 혼자 끌고 가긴 약하다. 캐릭터의 변화를 연기로 설득하는 것, 이게 정통극 배우와 숏드라마 배우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예요. 승래는 지금 그 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금어려가가 문제지 승래가 문제냐? 이 말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금어려가는 대본 구조 자체가 후반부로 갈수록 느슨해졌어요. 캐릭터가 성장하지 못하는 건 배우 탓만은 아니죠. 여러분은 금어려가 20화 이후에도 같은 몰입감을 느끼셨나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말은 이거예요. 여진장안은 대본 자체가 약했다. 이것도 부분적으로 맞아요. 여진장안은 서사 밀도 면에서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배우가 연기로 메워야 할 빈 공간이 많은 작품이었죠.
세 번째, 같은 이미지 유지하는 게 브랜드 전략이다. 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실제로 중국 드라마 시장에서는 특정 이미지로 자리를 굳히는 게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대본이 약해도 연기로 살린 배우는 있어요. 서사가 무너져도 캐릭터를 끝까지 잡은 배우는 있어요. 그게 바로 팬들이 이 배우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같은 이미지가 브랜드가 되려면 그 이미지 안에서도 매 작품마다 깊이가 달라야 해요. 지금 승례가 보여주는 건 깊이의 변화가 아니라 같은 온도의 반복이에요. 사실 이건 승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 드라마 남배우 커리어에는 보통 3단계가 있어요. 20대는 이미지 형성기입니다. 잘생기고 잘 나오면 돼요. 비주얼과 첫인상으로 팬덤을 모으는 시기예요. 30대 초반은 포지션 확정기예요. 이 시기에 어떤 역할을 소화하느냐가 앞으로 10년을 결정해요. 감정형으로 갈 건지, 서사형으로 갈 건지, 아니면 둘 다 할 수 있는 배우가 될 건지. 30대 중반에 이 선택을 못하면 고착화됩니다. 그 배우 있잖아, 항상 그 캐릭터 하는 사람,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탈출이 어려워져요. 승례는 지금 딱 30대 초반 포지션 확정기에 서 있어요. 이 시기를 어떻게 쓰느냐가 5년 후의 승례를 결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고장극 중심이었던 승례가 성화체통에서 처음으로 코미디 요소가 강한 캐릭터를 선택했어요. 그게 팬들한테 엄청난 호응을 받았죠. 처음으로 이 배우 이런 것도 하네.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작품에서 다시 냉정한 고장 남주로 돌아왔어요. 다음 작품이 또 냉정한 고장 남주라면 이건 전략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성화체통의 반응이 좋았던 건 단순히 캐릭터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승례가 그 캐릭터를 설득력 있게 소화했기 때문이에요. 시청자들은 이미 그 가능성을 봤어요.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걸 다음 선택으로 증명하느냐, 다시 안전지대로 돌아가느냐. 그 차이가 3년 후의 승례를 완전히 다른 위치에 놓을 거예요. 지금 승례는 충분합니다. 감정형 배우로서의 완성도는 또래 중에서 상위권이에요. 팬덤도 탄탄하고 광고 가치도 올라갔죠. 근데 충분함으로는 팬이 생겨도 전설은 안 됩니다. 성희가 유리미 인살 이후 치명여설에서 완전히 다른 결을 보여줬을 때 그게 레전드가 된 이유예요. 라온이가 장월신명에서 보여준 것과 반시밀 당반시상에서 보여준 게 전혀 달랐을 때 이 배우 범위가 어디까지야라는 말이 나온 이유고요. 지금 승례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작품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캐릭터 하나예요. 냉정하지 않아도 되고 강인하지 않아도 되고 한 여자에게만 무너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역할에서 승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게 나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 이 상태로 3년이 지나면 승례는 잘했던 배우로 남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선택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례가 그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대로가 이미 승례의 최대치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